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현대소설의 이해 감상 제3강 최서의 탈출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탈출기는 이제 최서해라는 작가의 작품이고요. 이 최서해의 작품 세계는 체험문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체험문학이고요. 최서해는 1901년에 태어나서 32년에 작고하셨죠. 그러니까 정말 31세 정도밖에 32세 정도밖에 살지 않으신 분이죠. 그래서 그 체험을 어떤 이제 했던 유명한 작가고요. 본명은 학송입니다. 학송. 최학송이 본명이고요. 최소혜가 이제 많이 나오는 이름이죠. 그 작품 속에서는. 자, 62페이지에 보면 이제 신경향파 소설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신경향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최서혜라는 작가 자체가 신경향파예요. 그래서 그걸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 신경향파 소설은 어떤 식민지 시기, 가난의 문제, 이 식민지 시기의 가난의 문제를 관념적이고 자연 발생적으로 표출하죠. 그런데 그런 그 개인이 처한 그런 한계 상황이 있겠죠. 그런 그 한계 상황의 원인, 이 원인을 끝까지 규명을 하기보다는 어떤 사회에 대한 적대감이죠. 적대감을 아주 추상적 또는 관념적, 개인적, 즉흥적, 폭력적으로 이제 그리는 거죠. 이게 이제 대표적인 그 신경향파 소설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탈출기라고 하는 것은 그 간도로 그러니까 이주를 하죠. 간도로 이주하여 그래서 거기에서 아주 극도의 가난이죠. 가난에 시달리던 그런 주인공이 가족을 버리고 그런 그 사회운동에 어떤 투신하게 되는 이유죠. 이런 것들을 이제 써놓은 것이 이제 바로 이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걸 좀 여러분들 두시고 보시면 되는데 이 작품에 이제 우리가 소설이라고 하는 것이 흥미를 갖게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이제 그 장치를 하는데 첫 번째가 서간체입니다. 서간체 편집글이죠. 이게 있고요. 두 번째 장치가 바로 뭡니까? 액자 소설이에요. 이야기 속의 이야기. 그래서 밖에 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외화라고 하고요. 안에 있는 이야기를 내화라고 그래요. 내화.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이런 게 이제 그리고 나서 누구의 이야기를 쓰죠. 이게 내화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두 가지 형태가 어떤 소설을 흥미있게 하는 이제 만드는 그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작품에서 일행에 보면 김군 이렇게 시작되죠. 김군. 이 김군은 수신자입니다. 수신자. 그러면 왜 김군을 썼냐면 이 주인공이 탈가하는 이유죠. 이 탈가의 이유를 설명하기 위한 그런 일종의 장치입니다. 김군은 이제 그걸 듣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박군이 이제 답장을 하는 거죠. 여기서는 박군의 답장. 그게 이제 바로 탈가 이유를 이제 설명하겠죠. 자, 63페이지에 보면 63페이지입니다. 거기 2번을 보십시오. 2번을 보면 자, 김군, 내가 고향을 떠난 것은 5년 전이다. 이것은 군도 아는 사실이다. 나는 그때 어머니 아내를 데리고 떠났다. 내가 고향을 떠나 간도로 간 것은 너무도 절박한 생활에 시든 몸이 새 힘을 얻을까 하여 새 희망을 품고 새 세계를 동경하여 떠난 것도 군이 아는 사실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곳에서의 어떤 힘들었던 이야기들을 이제 쭉 설명을 해 가는 거죠. 그런 내용이 쭉 나옵니다. 거기 이제 64페이지의 첫째 줄에 보면 간도는 천부금탕이다 이렇게 나왔죠. 천부금탕. 64페이지 첫째 줄. 여기 천부금탕이 뭐라고 나왔어요? 뜻이 하늘이 준 좋은 땅, 비옥하고 풍요로운 곳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곳일 거라고 생각해서 갔는데 그 환상이 깨어지는 거죠. 그게 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3번이라고 써진 거에 보면 김군 그러나 나의 이상은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간도에 들어서서 한 달이 못 되어서 거친 물결은 우리의 새 생명은 이제 살아있는 넋이죠. 기탄 없이 몰려왔다. 생명 앞에. 나는 농사를 지으려고 밭을 구하였다. 빈 땅은 없었다. 돈을 주고 사기 전에는 1평의 땅이나마 손에 넣을 수가 없었다. 라고 이제 됐죠. 그래서 이제 뭘 하는 겁니까? 온돌장이를 해요. 온돌 일을 하죠. 거기 65페이지에 그 세 번째 단락에 셋째 줄 나오죠. 온돌장이라고 불렸다. 이렇게 이제 그런 일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가 이제 힘들게 사는데 67페이지를 보시면 67페이지에 세 번째 단락의 셋째 줄에 보면 67쪽입니다. 거기에 한 번은이라고 나오죠. 한 번은 끝부분에 이틀이나 굶고 일자를 찾다가 집으로 들어가니 부엌에서 아내는 이때 아이를 베어서 배가 남산만하였다. 무엇을 먹다가 깜짝 놀란다. 그리고 손에 쥐었던 것을 얼른 아궁이에 집어넣는다. 이때 불쾌한 감정이 내 가슴에 떠올랐다. 무엇을 먹을까? 어디서 무엇을 얻었을까? 무엇이길래 어머니와 나 몰래 먹누? 아, 여편네란 그런 것이로구나. 아니, 그러나 설마 그래도 무엇을 먹던데? 나는 이렇게 아내를 의심하고 원망도 하고 믿게도 생각하였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어색하게 머리를 숙이고 앉아서 씩씩하다가 밖으로 나간다. 그 얼굴은 좀 붉었다. 아내가 나간 뒤에 나는 아내가 먹다가 던진 것을 찾으려고 아궁이를 뒤졌다. 싸늘하게 식은 재를 막대기에 뒤져내니 뻘건 것이 눈에 띄었다. 나는 그것을 집었다. 그것은 뭡니까? 귤 껍질이다. 이렇게 나왔죠. 옆에 또 뭐라고 나왔어요? 거기 동그라미 치고 배 먹은 이자국도 밑줄 치세요. 베어 먹은 이자국이 났다. 귤 껍질을 진 나의 손은 떨리고 이자국을 보는 내 눈에는 눈물이 피었다.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 이 부분 지금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 아내의 비밀이죠. 비밀과 남편의 오해죠. 남편의 오해. 자기 몰래 뭘 먹는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뭐예요? 귤 껍질이죠. 그래서 이 귤 껍질과 그것에 따른 눈물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주인공은 이제 뭐 대구어 장사도 하고 거기 69쪽으로 가보세요. 69쪽에 보면 첫째 줄에 대구어 장사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두부 장사도 하고 뭐 여러 일들을 막 하죠. 맷돌질도 하고 그런 이야기를 쭉 하고요. 또 70페이지 넘겨보시면 5번 부분에는 뗄나무를 구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뗄나무 구하기죠. 근데 이 뗄나무를 아내와 밤에 뗄나무를 구하러 가는 거죠. 뗄나무를 구하러 갑니다. 그러다가 어때요? 이 도둑질로 물려서 경찰서에 끌려가죠. 뭐 그런 어떤 상당히 힘든 상황이 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73페이지를 이제 보시면 이 체험문학이 채소의 특징인데 이 채소의 작품의 경향은 궁핍 이런 것보다는 이 궁핍을 통해서 울분을 느끼는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강하죠. 채소의 특징은 이거 비슷해서 이제 비교해 본다면 박영희적인 경향이 있어요. 이 박영희는 이념의 문제를 가지고 오죠. 여기는 안 나오지만 박영희는 또 이념의 문제를 가지고 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로 쭉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이제 그 73페이지에 세 번째 단락에 보면 김군 나는 더 참을 수 없었다. 나는 나부터 살리려고 한다. 이때까지는 체면술에 걸린 송장이었다. 제가 죽은 송장으로 남을 어찌 살리랴. 그러려면 나는 나에게 체면술을 걸려는
무리를 험악한 이 공기의 원료를 쳐부수려고 하는 것이다. 그게 나오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주인공이 탈가를 하게 되는 거죠. 자, 74페이지의 두 번째 단락. 김군, 이것이 나의 탈가한 이유를 대략 적은 것이다. 나는 나의 목적을 이루기 전에는 내 식구에게도 편지도 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네가 죽어도 내가 또 죽어도 이런 식으로 쓰죠. 그래서 이제 그 결국은 탈가한 이유가 나오게 됩니다. 자, 75쪽으로 가보면 작품 해설이 나오죠. 거기에 이제 보시면 체험의 소설과 독서의 체험, 채서의 바로 읽기, 1번이 이제 채서의 생애죠. 상당히 힘들었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와요. 상당히 그 가난하게 살았던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한번 읽어보시는데 그 네 번째 줄에 보면 어머니 나이 35세에 늦둥이로 태어났다고 나오죠. 효성도 지극했고 근데 나라를 빼앗기자 결국 이제 간도에 가는 이야기고요. 76페이지 2번에 보면 빈곤의 서사, 탈출의 서사라고 또 나오죠. 그러니까 채서에는 이제 채서의 특징은 이제 체험 문학이고 체험 문학 또는 뭐라고도 하느냐 바로 빈곤의 문학이라고도 합니다. 빈곤의 문학. 채서에는 그 1932년에 위문 협착증으로 사망해요. 그러니까 위에 문이 붙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제대로 먹지를 못해서 돌아가셨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런 그 작가의 어떤 만주 체험, 실제로 체험을 했죠. 이런 걸 통해서 이 작품이 상당히 어때요? 생동감이 일어납니다. 생동감이 있다고 볼 수 있죠. 78쪽에 보면 채서의 작품의 세계와 신경향파 이렇게 나왔죠. 문학사적 의의. 그러니까 이 다양한 작품 속에서 78쪽이 나오죠. 3번에 형상화시켰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쭉 나오죠. 그래서 79쪽의 마지막 단락에 보면 이와 같이 서해 소설의 문학사적 가치는 만주로 이주해간 조선인들의 삶이 생생하게 드러나 있고 자, 이 부분 밑줄 치세요.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감정과 의식이 흥미롭게 서술되어 있다. 그 속에 섞인 계급과 감정과 민족 감정은 만주로 이주해간 조선인들이 느낄 수 있는 보편적인 감정이다.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어떤 체험 문학을 이야기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5개의 이제 퀴즈 문제를 보고 설명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 이 소설의 자, 형식적 특징과 유사한 글의 종류는 이 소설의 형식적인 특징과 유사한 글의 종류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오면 자, 1번이 일기예요. 2번이 편지고 그다음에 3번이 극본입니다. 당연히 답은 뭐겠습니까? 편지죠. 왜? 이 소설은 서간체 소설이잖아요. 그렇죠? 서간체라는 것 자체가 편지글이에요. 서간체를 쉬운 말로 쓰면 편지글이거든요. 편지글. 자, 두 번째. 작품에서 탈가한 주인공. 탈가한 주인공은 두 사람 중 누구죠? 1번은 김군이고 2번은 박군이죠. 자, 여기서 지금 시작할 때 김군 뭐 이렇게 시작을 되죠? 당연히 주체는 박군이 되겠죠. 자, 그럼 세 번째는 주인공이 평양을 떠나 찾아간 곳. 평양을 떠났어. 자, 이게 어디냐고 나오죠? 첫 번째는 평양 대동문 밖. 대동문 밖.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간도 H촌. 세 번째는 상해 임시정부입니다. 당연히 뭐겠습니까? 간도 체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2번이 답이 되겠죠. 2번이 답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적어주시고요. 자, 네 번째는 그 주인공이 하지 않은 일. 주인공이 하지 않은 일. 자, 1번 반농사. 2번 온돌장인. 3번 두부장사.
당연히 답은 뭐겠어요? 밭농사를 제대로 이 주인공이 하지를 않았죠. 그러니까 이 중에서는 밭농사죠. 그러니까 이 밭농사를 이렇게 하려고 해도 다 그 집에 주인이 있어서 제대로 어떤 그곳에 가서 하지를 못했다 이런 이야기가 그 앞부분에 보면 나오죠. 그러니까 고향을 떠나가지고 밭을 구했는데 빈 땅도 없고 돈을 주고 사기 전에는 손에 넣을 수 없었다라는 게 이제 64쪽의 마지막 줄에 나오죠. 자, 마지막 5번은 주인공의 굶주린 아내가 부엌에서 몰래 지금 아까도 나왔었죠. 먹다가 들킨 것. 당연히 뭐였습니까? 귤 껍질이었죠. 이것은 67쪽에 보시면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채서의 문학은 간도 체험을 중심으로 한 체험 문학 이런 것들이 채서의 문학의 중심적인 특징입니다. 다시 한번 복습하셔서 여러분들의 지식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